파이포 혹은 피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파이포랑 마이닝 잡을 혼동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고용 형태나 시급이나 숙식 지원이나 드라이빙 지원, 유류비 지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됩니다.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직종에 끌리는 이유가 세 가지잖아요. 이걸 검색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일하고 계신가요? 혹시 무슨 일을 무슨 형태로 하고 계신가요?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유튜브로 보기에는 보통 카페 같은 데서 일 많이 하시는 것 같고 호스피탈리티 시티에서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는 경우에 근무 형태라고 한다면은 보통 캐주얼에, 그리고 출퇴근 비용은 보통은 주지를 않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농장에서, 회사에서 좀 연계된 숙소, 되게 가까운 숙소를 되게 저렴한 값을 주고 들어가서 사는, 그리고 대부분은 보통 그 동료 직원에게 오일 쉐어를 하면서 일정적인 돈을 내고 출퇴근을 하는 그런 형태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는 오늘 그 고시급잡들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고시급잡들에는 어떤 근무 형태가 있는지, 고시급, 구직, 용어 설명에 대한 영상입니다. 이게 아마 지금 고시급잡 구직하시는 분들께 되게 큰 도움이 되고 그 방향성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제가 고시급잡을 쭉 해왔지만 이 고시급잡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그냥 솔라팜 정도로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이잖아요. 보통은 마이닝이나 그쪽 오퍼레이터 준비하고 계실 텐데, 근데 그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선택지가 있거든요, 호주에서는.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설명드릴 겁니다. 근데 그 대신 제가 고시급잡 경력이 셧다운을 한 5개 끝냈는데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업무에 필요한 단어라기보다 진짜 구직을 할 때 필요한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린 마이닝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호주의 땅이 넓기 때문에 자원들이 굉장히 많죠. 광석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금이나 철광석이나 우리가 의례적으로 생각하는 석탄,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 채굴을 하는 과정에서 수반되는 인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머시너리의 오퍼레이터들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기계들, 머시너리들을 수리를 하는 뭐 용접사라든가 그 엔지니어들, 기술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런 보통 큼직큼직한 잡들마다 어시스트가 붙습니다. 큼직큼직한 잡들을 트레이드라고 부르고요. 이 부분을 보조하는 사람들을 트레이드 어시스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마이닝은 제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마이닝에 대해서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요. 보통 마이닝의 구직을 원하시는 이유가 그거죠. 숙소 지원되고, 그리고 밥 지원되고, 그다음 시급이 높기 때문에 이 세 가지잖아요. 그리고 비행기 티켓 지원이 된다. 근데 이거는 생각보다 큰 부분은 아닙니다. 그 사이트가 있는 주변의 가까운 공항만 지원해주는 경우가 많아요. 뭐 만에 하나의 경우에는 진짜 뭐 브리즈번부터 퍼스까지 이렇게 오가는 거를 지원해주는 경우도 진짜 간혹 있지만, 보통 그 사이트에서 그 주변의 큰 시티까지 지원해주는 게 다라서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게 여기에서 파생되는 단어가 하나 있죠. 파이포 혹은 피포라고 부르는 게 있는데요. 파이포랑 마이닝 잡을 혼동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엄연히 다릅니다. 마이닝은 그냥 인더스트리의 이름이에요. 광산업의 이름일 뿐이고, 그리고 파이포는요 그냥 업무 형태의 일종입니다. Flight in, flight out.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다 비행기를 타고 나오는 그런 업무 형태를 파이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버스가 있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 관광버스라기보다는 6인승, 8인승 밴? 그 정도도 버스라고 하거든요. 그게 지원이 되는 경우는 바이보라고 부릅니다. 버스 인, 버스 아웃. 해서 바이보라고 부르는 형태도 있고, 이것도 좋아요. 그래서 뭐 파이포만 검색하시는 분들은 이거 바이보 검색하셔도 됩니다. 제일 베네핏이 약한 근무 형태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도예요.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아웃. 자기 차로 직접 들어갔다가 직접 나오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이게 뭐 컨트랙터별로, 그리고 에이전시별로 버스나 유트를 지원을 해준다면 자기가 직접 들어갔다 나올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진짜 자기 자가용을 몰고 들어갔다가 몰고 나올 수 있는. 그리고 보통 여기에는 유류비 지원, 그리고 거리별로 그 시급 지원, 이 두 가지를 지원을 해주냐 안 해주냐가 또 나뉘는데요. 보통 이런 큰 산업에서는 보통은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잘 걸리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셧다운에서 저한테 제시된 근무 형태는 드라이브 인, 드라이브 아웃, 즉 다이도였어요. 근데 저랑 같이 일하던 저의 사수가 트럭 드라이버였어가지고 그 트럭을 타고 항상 출퇴근을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유류비랑 그 드라이브 시간에 페이를 받으면서도 저는 제 기름값이랑 마일리지를 쓰지를 않았어요. 참고로 마일리지는 그 키로수를 의미합니다.
파이포랑 마이닝에 대해서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던데 이렇게 다른 점이 있구나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용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가끔가다 마이닝 유틸리티 혹은 마이닝 호스피탈리티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게 사실상 그거는 그냥 파이포 호스피탈리티 혹은 파이포 유틸리티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광산 사이트 내에서 하는 클리닝 보직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말하는 마이닝 호스피탈리티 하면은 진짜 그 마이닝 잡이 아닙니다. 그냥 파이포 형태를 띈 뭐 비행기 티켓 주고 숙식 제공되지만, 그리고 근무 형태가 뭐 2대1, 3대1 이렇게 된다, 아니면 1대1 이렇게 된다. 그게 그냥 파이포 호스피탈리티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호스피탈리티 직업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다면은 굳이 검색 키워드에 마이닝을 넣지 말아보세요. 마이닝 형태가 아니더라도 진짜 수많은 파이포 형태의 호스피탈리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또 확장을 시켜볼 수 있는 용어가 있는데요. 마이닝 말고도 오일 앤 가스 산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마이닝은 아니지만 고위험 업무들이 많고요. 비슷한 기계들이 많고 오퍼레이팅 작업들이 많고, 그리고 광산업, 마이닝이랑 좀 이직이 서로 경력을 인정해주는 편이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는 말은 이쪽 오일 가스 산업에서도 캠프가 지원이 된다는 뜻이니까 이런 캠프에서 할 수 있는 또 호스피탈리티 잡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파이포 형태의 호스피탈리티를 원하신다면 진짜 마이닝 호스피탈리티만 검색해보지 마시고요. 뭐 오일 산업의 호스피탈리티, 아니면은 가스 산업의 호스피탈리티, 이런 식으로 검색어를 넓혀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아니면 아예 파이포 호스피탈리티, 이게 안 된다면 바이보 호스피탈리티, 그게 안 된다면 내가 차가 있다면 다이도 호스피탈리티,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일 가스 산업 말고도요, 약간 이런 비슷한 계열의 산업이 있는데요. 그게 바로 여기서 캐내온 광물을 처리를 하는 처리 시설들이 있어요. 에너지를 만드는 에너지 발전소나 광물들을 정제를 해서 쓸 수 있는 형태로 만드는 정제소나 1차 산업에서 약간 2차로 내려오는 그 처리 단계에 있는 그런 산업들이 있는데요. 보통 이런 처리 시설에는 그 회사에 소속된 소수 인원들로만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제 경험상을 보자면은 최정예 인원들만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언어가 확실히 되고 경험이 확실히 있고 경력이 많은 그런 사람들 위주로만 정규직 채용을 할 테죠.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진짜 셧다운, 단기직, 확 들어갔다가 확 나올 수 있는 그런 업무가 우리한테 좀 열려 있습니다. 거기서도 약간 비슷한 형태의 근무 형태를 많이 띱니다. 제가 셧다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서 저게 마이닝인가?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마이닝 산업에서 일해본 적 없습니다. 근데 그 대신 그 석탄을 처리를 하는 석탄 에너지 발전소에서 일해본 적이 있고요. 2번 일해봤고요. 그 다음에 아연 정유소에서 한 번, 석유 정유소에서 2번 일해봤습니다. 셧다운 형태로 들어가는 방법이 가장 초보자들한테는 쉽습니다. 근데 초보자들한테 쉽다고 해서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겨우겨우 들어갔거든요. 또 말이 나오는 김에 설명을 드려볼게요. 단기 업무만을 셧다운이라고 부르냐? 그게 아닙니다. 셧다운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제가 간단한 메커니즘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에너지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발전을 계속 해야 돼요. 1년 365일 쉬는 시간 없이 24시간 계속 돌아가야 됩니다. 1호기, 2호기를 놔요. 그래서 보통은 1호기를 쭉쭉 돌리다가 1호기 점검을 하면서 그 과정에 쌓였던 뭐 분진, 더스트들이나 그런 것들을 점검을 하는데요. 그 점검이 끝나면은 발전기 하나를 쉬는 그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이 기계를 셧다운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계를 셧다운을 하고 이 기계는 돌리고, 그 다음에 이 기계가 좀 쉴 때가 되면 이 기계를 멈추고 이 기계를 돌리는 와중에 여기는 또 셧다운을 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돼가면서 셧다운 인원들을 단기적으로 고용을 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요. 셧다운이라는 단어는요, 이런 고용 형태, 업무 형태라기보다는 진짜 이런 닫는다는 이 자체를 그냥 셧다운이라고 합니다. 제가 일했던 셧다운 중에 여기 퀸즐랜드 전체의 물을 보관을 하는 수력 자원 탱크가 있었거든. 뭐 수력 발전소 이런 데가 있었어요. 그냥 물 탱크였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물 탱크였을 뿐이에요. 그 와중에 중간에 밑에 깔리는 석회를 청소를 해야 되는 셧다운 기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도 셧다운이 있고요. 셧다운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카페 셧다운 그런 산업을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마이닝 파이프의 비슷한 형태를 띈 셧다운을 우리는 보통 셧다운이라고 말하고요. 고용 형태나 시급이나 숙식 지원이나 드라이빙 지원, 유류비 지원 이런 것들이 비슷하게 됩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 중에 한 명이 WA에서 마이닝 셧다운을 했는데요. 저는 그때 동시간대에 퀸즐랜드에서 에너지 스테이션 셧다운을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조건이 더 좋았습니다. 시급이 더 높았고요. 그래서 마이닝이 답이라고만 생각을 안 하셔도 돼요.
수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수많은 산업들이 있는데 굳이 한 군데 몰빵을 할 필요가 없어요. 이게 보다 보면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원을 많이 해보시고 기회가 닿으면 일도 해보시고 그러면은 더 많은 길들이 보입니다. 한 가지 길만 고집하지 마세요. 그럼 셧다운과 쇼텀 워크와 일용직의 차이가 뭐냐, 이거를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셧다운은 그냥 쇼텀 워크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짧은 기간 동안 하는 거를 그냥 쇼텀 워크라고 부르는 거고, 그리고 셧다운은 어떤 걸 일시적으로 폐쇄하는 그런 업무를 셧다운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미는 달라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셧다운이 항상 쇼텀 워크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모든 쇼텀 워크가 셧다운인 건 아니에요. 혹시 이해가 가셨나요? 이해를 못하셨으면 댓글 달아주세요. 제가 더 설명해드릴게요. 이런 쇼텀 워크의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일례로 제가 이 호주 워홀 인생에 진짜 처음으로 갔던 농장 일이 있는데요. 제가 고시급잡만 고집하다가 농장을 간 이유가 뭐였냐면요. 그게 바로 고시급 잡이었기 때문이에요. 거기 시급 굉장히 좋았고요. 그 다음에 그 식비 매일 나왔고 숙소 지원됐었어요. 그리고 버스도 지원됐으니까 이것도 바이보입니다. 이런 업무, 이런 시급이 좋은 업무의 특징이 뭐냐면 쇼텀 워크가 굉장히 많아요. 짧은 기간 동안 일꾼들을 확 써서 확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사람들이 보통 쇼텀 워크를 찾거든요. 그리고 쇼텀 워크에 오는 사람들이 별로 없으니까 이런 보상들을 줘가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들어요. 제가 일했던 다른 몇몇 개의 셧다운들의 경우에는 제가 이때 농장에서 일했던 것보다 시급이 낮았고요. 밥값도 이만큼 안 줬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굳이 꼭 한 길만을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진짜 좋은 조건들의 일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이닝에 구직을 바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출퇴근 지원되고 숙소 지원되고 밥값 지원되고 유류비 지원되고 그거잖아요. 다른 산업에서 찾을 수 있어요. 충분히. 그리고 그런 다른 산업의 경우에는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수반되는 티켓들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막 돈 들여서 막 티켓 다 따고 그래가지고 진짜 겨우 마이닝에 갈지도 모르고 들어갈지도 모르는 그 확률에 걸 바에는 다른 직업을 아예 아싸리 노려보는 게 그게 더 이득이 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티켓의 경우에는 나중에도 쓸 일이 많으니까 뭐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해보자면 그런 거였고요. 그래서 아무튼 제가 말씀하려는 요지는 이겁니다. 한 가지 길만 고집하지는 말자. 마이닝만이 답은 아니다. 그리고 일용직의 경우에는 뭐냐, 한국에 있는 인력 고용 업체 같은 데서 아침에 이렇게 5,000원 주고 내고 앉아있으면은 뭐 몇 명 나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보내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일용직이에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보통 에이전시 통해가지고 에이전시에서 연락을 줍니다. 근데 보통 경력이 없고 그 에이전시랑 일해보지 않으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너의 결정만을 기다릴게 이러는 경우는 없고요. 없다고 단언할 수 있고요. 그런 경우는 보통 그 에이전시에 자기의 정보를 등록을 해놓으면은 단체 메일이나 단체 문자를 돌려요. 그래서 그걸 딱 보고 연락을 받자마자 내 조건에 딱 맞다 그럼 바로 전화를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온고잉 잡이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보통 그렇게 급하게 구하는 경우는요, 이런 일용직 업무들이 많습니다. 뭐 여기서 한 며칠 더 필요해. 그래서 한 1, 2주 정도 하고 오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진짜 딱 단 하루만이 아니에요. 뭐 기회는 열려 있어요. 근데 개념을 설명을 해드리자면 일단 일용직은 우리가 의뢰 생각하는 그 노가다꾼들의 그 모습, 그게 일용직입니다. 그래서 쇼텀워크와 일용직과 그리고 셧다운의 차이를 아셨나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드려봤고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마이닝이라는 직종에 끌리는 이유가 3가지잖아요. 이거를 검색하는 단어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는 그 고용 리크루트먼트에서 쓰는 단어긴 한데요. 가끔씩은 그런 채용 페이지에 적어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라하 혹은 라파예요. 이게 뜻이 뭐냐면요, Living away from home allowance. 그래서 집에서 떠나는 것에 대한 보상 비용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라파가 지원된다고 하면은요, 거기에 그냥 숙식이랑 그런 유류비 지원, 교통 지원이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지만, 근데 이거를 넣어놓는 경우는 좀 소수예요. 그래서 자기가 검색어를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시고 도전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일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거를 보시는 분들은. 그래서 실제 실무에서 우리가 노동자들끼리 어떤 단어를 쓰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지원이라도 많이 해보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 공고에 나온 그 단어들을요, 허투루 넘겨보지 마시고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고, 그리고 그 공고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내가 바라는 뭐 숙식 지원되고 교통 지원되고 그다음에 뭐 파이보야, 이런 사람들을 보통 뽑는 공고들은 어떤 티켓을 요구를 하고 어떤 경험들을 요구를 하는가를 우리는 공고에서 다 볼 수 있어요. 그게 정답이 다 나와 있어요. 이 유튜버한테 물어보지 않아도
그 사람들이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볼 필요 없고 자기가 직접 가서 봐서 자기만의 데이터를 만드세요. 그렇게 해서 채용 범위를 계속 넓혀갈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라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지만 선택적으로 그냥 식사만 제공해주는 그런 회사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냥 meal allowance라고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선택적으로 숙소만 지원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면 그냥 accommodation만 검색을 해보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시급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용어를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뭐 대단한 팁이 아닙니다. 진짜 이거를 채용 사이트를 다 보면은 알 수 있는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이상의 정보는 그 채용 사이트에 다 나와 있습니다. 정보를 원하신다면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겁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구직 활동이 되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좋은 직업들 다 얻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면 댓글 꼭 달아주시고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